보관하신 분들의 소중함을 잠깐 비디오를 통해서 보니까 더 이렇게 토종 씨앗에 대한 소중함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타임, 우리 그 강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는데요. 이영옥 소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강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전에 오셨던 분 없죠? 오전에 여기 오셨던 분 있나요? 저 한 분 계시구나. 그리고 평택 우리 시 안에 말고 밖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밖에서 많이 오셨네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부상 시국에 먼 평택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150명? 예, 한 150명이 오신 것 같고요. 253명? 등록되신 분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받아가신 분? 앞에 오시다가 콩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콩 3개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모종으로 바뀔 겁니다. 잘 가지고 계시다가 앞에 이제 우리 그림을 보셨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촌지능청이 생긴 지가 61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오로지 종자를 개량하고 또 좋은 농산물을 수입해서 이렇게 다시 재배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게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조상 대대로 가져오던 그런 어떤 토종의 씨앗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수확 양이 적다 보니까 물론 요즘 수확량이 제대로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토종 씨앗은 사라지고 상업화된 또 그걸 교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종자가 개량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식탁에 결국 토종 씨앗으로 만든 음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 이제 팀장님하고 우리 면 대표님께서 또 음지에서 저렇게 계속 고생하실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축제 기간이나 우리 지금 앞에 꽃 축제를 보셨죠? 예, 축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은사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 봄이면은 대대적으로 꽃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 뒤에 이제 나가보시면은 박물관이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 전시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여러분들한테 토종 씨앗의 중요함도 좀 가르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신 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걸 가지고 또 가꾸고 보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우리 토종 농산물이 가득한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토종 씨앗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병현단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대표님께서는 현재 토종 시드림 상임대표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도 연두 공동체 대표를 역임하셨고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불교 생애학 운영위원님과 기농운동본부 도시농업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토종농민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저서는
토종 농사는 이렇게 또 화성에서 만난 그 오래된 씨앗과 지혜, 최근에 또 씨앗 철학이라는 이렇게 토종에 대한 도서를 많이 집필하시고 우리 토종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 곡성에서 와주신 우리 변현단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오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코로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렇죠? 네.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한번 오셨던 분까지도 오셨는데 담양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죠? 네, 담양 명장님께서 또 몇 가지 오셔서 토종 씨앗에 대한 그 귀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오셨는데요. 제가 오전 강의는 굉장히 막 시간 30분에 쫓겨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오전 강의 따로 뭐 사실 오전 오후 강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달리 해볼까 합니다. 휴지 내겠습니다. 휴지 내면 제가 저기 모종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머루콩 세 알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점심 드셨죠? 네. 그 밥 한 공기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자, 아니 머루콩 세 개 봤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밥 한 공기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네? 한 개, 1000개, 150개. 그러면은 150개의 씨앗을 드신 분은 150쌀 알을 드신 거네요. 그죠? 그러면 1000개면은 1000개의 밥 굉장히 많이 드셨네요. 몇 곱절을 드셨네요. 자, 두 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가시면서 3개 더 받아가세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밥 한 공기 배적으로 먹으면은 2000개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옥수수 씨앗 하나를 심으면 한 자루에 몇 개가 달릴까요? 자, 우리 저기 마스크 쓴 친구 5개? 자, 한 자루라는 게 이렇게 옥수수 네 5개? 5개. 옥수수 안 먹어봤어요? 옥수수 하나. 그리고 우리 여기 녹색 친구 한 개? 옥수수 하나. 우리 옥수수 하나만 먹잖아요, 그죠? 자, 옥수수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2자루나 3자루가 열리죠. 요즘에 2자루 정도 열려요, 그죠? 그러면 한 자루에 하나에 몇 개가 네. 약 300개. 자, 여기에 이의 제기하시는 분. 자, 네, 맨 끝에 할머니. 200개. 자, 또 한 번만 더 왔습니다. 500개. 자, 맨 끝에 먼저. 예. 150개. 300개. 일단은 마구잡이 한번 해주세요. 200개. 세어보셨어요? 500개. 자. 5,000개. 답은 150개도 달리고 500개도 달립니다. 나가시면서 손 들고 대답하신 분, 네, 쉬나리 팟으로 바꿔 가셔도 되고요. 해서 하십니다. 근데 손 안 들었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씨앗 하나에 오늘 밥 한 공기에 그 나달 하나를 심었는데, 그죠? 나달 하나 심으면서 아까 150개, 그러니까 밥 한 공기에 씨앗이 150개가 들었다. 그러면은 150개를 씨로 심으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 한 끼에 몇 개의 씨앗을 드셨는가? 밥 한 공기만의 씨앗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배추도 먹으셨죠? 김치도 드셨죠? 그러면은 배추 씨앗 하나 딱 심으면 한 주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씨앗이 또 얼마나 달릴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뭐를 드시고 오신 거예요? 씨앗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씨앗 하나 이렇게 심으면 엄청나게 뭐 수억만 개가 달린 그거를 지금 한 끼에 다 소진하고 오셨습니다. 어디로? 여러분들 몸으로. 몸으로 다 소진했는데 자, 그 씨앗이 여러분들 몸속에서 얼마만큼 좋은 에너지로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씨앗을 먹고 삽니다. 씨앗이 아닌 게 있을까요? 씨앗이 아닌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씨앗을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씨앗을 먹고 사는데 씨앗을 한 번이라도 다뤄본 적이 있으세요? 자, 농부는 씨앗을 계속 받고 씨앗을 해보셨습니까? 자, 나는 씨앗 받는 농사를 계속 해왔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씨앗을 어떻게 하셨어요? 씨앗을 사다가 매년 사다가, 그죠? 그러면 그 씨앗을 매년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묘회사. 종묘회사는 그 씨앗을 또 어디서 받아서 해요? 종자회사.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씨앗을 맨 이 씨앗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인데 매번 매해 씨앗을 사서 했어요. 왜? 그러면은 씨앗을 팔아가지고 씨앗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사람이에요?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똥을 싸도 씨앗이 나왔을 텐데 그 씨앗이 나왔고 그 식물로 나왔을 텐데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 몸속으로 들여보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농부들, 현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소비만 하는 사람들. 소비만 합니다. 소비만. 이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소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마스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마스크 하루 쓰고 하루 버리시죠? 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누군가는 만들어서 해서 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 만들어서 계속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데 있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 벌러도 못 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실직자가 생길 겁니다. 누군가는 그 실직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 부모님이 땅도 안 팔고 있었는데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가 지금 내가 감염될까 우려스럽지만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기, 정말 알 수 없는 엄청난 공황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씨앗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씨앗을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씨앗이 그 순환되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먹기만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사서 그냥 심고 팔기만 합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윤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대가 만든 엄청난 불행, 바로 순환을 포기한 거죠. 순환을 포기한 겁니다. 생태적이냐 아니냐, 유기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환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들도 씨앗이죠. 여러분들도 씨앗 분명하죠. 자, 그래서 자식이라는 씨앗도 내놨잖아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나는 계속 씨앗을 내고 있는데 기타 씨앗이 씨앗을 먹어서 순환하는 우리는 정작 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이나 왜 왔을까요? 아니, 옛날부터 이 감염은 있었습니다. 이 감염이 있었는데 구제역 때만 해도, 자, 구제역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 어디가 문제가 되죠? 구제역 나타났을 때 축산 농가들 다 매물시키죠. 그리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또 돼지를 사서 또 기릅니다. 조류독감, 양계장 다 폐사합니다. 돼지열병, 멧돼지 죽이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이거나 없애거나 그리고 다시 새로 합니다. 어떤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을까요? 순환에 대한 포기. 여기에서 뭐가 또 문제였을까요? 규모화, 밀집화. 그 조그만 한 평에, 3평의 그 우리에 몇 마리의 닭을 기르죠? 양계장 가보셨습니까?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꼭 아이들을 데리고 양계장이나 돈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고물고물합니다. 도대체 날개짓 하나 하면, 날개 하면은 옆에 허덕거리 같이 날개짓해요.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감기 하나 걸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감기 한 집안에 한 친구가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수만, 수억 다 걸려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환에 대한 포기와 동시에 어떤 것이 밀집해서 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거리, 적당한 생애 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자 이따만 것을 얻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마트 가면 감자 엄청나게 큰 거 하나 사죠. 그죠? 조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감자 하나 이따만 거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축분퇴비를 넣어야 될까? 축분퇴비는 아니죠. 그거 그 1200원짜리 그 퇴비죠. 돈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퇴비를 가득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비닐도 칩니다. 숨이 막히는 곳에서 어쨌든 이따만 거를 얻습니다. 물론 농부 입장에서는 10kg 한 박스에 감자 이따만 거 몇 개 들어가는 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큰 게 좋다 배웠습니다. 많은 게 좋다 배웠습니다. 높은 게 좋다 배웠습니다. 1등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빠른 게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한 번에 5가지, 10가지 하는 것을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바쁜 것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게으른 자는 도태되고 적게 버는 자는 가난하다고 투정받고, 이 상황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생활이 바뀌는 이런 것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명백하게 누구도, 아무리 극우의 어떤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생태, 순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가장 좋아진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공기가 깨끗해졌다. 그죠?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여러 가지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더한 것이 올 겁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사유체가 변하지 않는 한 이것보다 더한 것들이 온다라는 것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사와 씨앗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미 씨앗받는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나 같은 고집쟁이가 있어도 물론 했겠지만 너무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당연히 하나를 심어서 10알이 나오는 게 더 좋았죠. 5알보다. 그리고 10알을 나와도 큼직막한 것이 나오는 게 좋았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근데 그 뒤로 일어나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 왜 젊은 노인들이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노약자니까 물론 이런 감염에 취약합니다.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먹는 양에만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는 양에만. 하나 먹을 거 2개 더 먹고. 언제 간식 먹었나요? 간식이 할 때는 우리가 고구마, 겨울에는 고구마 먹었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무 다 꼽아가지고 무 먹고, 여름에는 수박 참외. 요즘에는 여러분들 수박 참외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죠? 그냥 서리해가지고 들켜가지고 먹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음식이자 간식이었습니다. 누룽지 요즘에 참 유행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오늘도 토종 쌀로 티밥을 튀겼어요. 그랬더니 그 맛이 무엇보다도 명작. 100%입니다. 100% 토종입니다. 100%.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게 가면 어떤 걸 사세요? 100%가 있어요? 100%가 없습니다. 3%. 딱 열어보면 0.03% 들어가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누가 이윤을 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음식을 먹어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배추를 사서 내가 뭐를 해서 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내가 배추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는 한. 왜? 순환이 끊겼습니다. 순환.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이 정도 바이러스에 그냥 픽픽 쓰러져 가는 거죠. 자, 씨앗. 여러분들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먹고 사는 씨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씨앗 같아야죠. 씨앗 같아야 됩니다. 씨앗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박씨, 이씨, 김씨 많죠?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너무나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앗은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추에도 수많은 고추가 있습니다. 칠성조, 안질뱅이초 이름이 다 붙여진 거죠. 수많은 모양과 수많은 맛과 이 자람새도 다른 수많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이 오로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크고 고춧가루 많이 나는 거, 매운 거 아니면 안 매운 거 이렇게 해서 씨앗이 획일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고추만 심으면 그 고추에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 하면은 똑같은 놈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 여러 종류여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갖가지 각양각색들이 있을 때 만약에 박씨가 문제 생겨서 그 박씨, 대박씨 말고 박씨 사회가 무너지면 이씨, 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한 가지 종만 추구하고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씨앗으로 남겨지지 않는 이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종 씨앗은 제일 큰 의미는 씨앗이 씨앗으로 남겨진다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씨앗을 뿌렸으면 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때로는 돌연변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흑인, 백인, 환인종은 태어날 때도 처음부터 아닙니다. 기후와 먹거리와 지역과 이 모든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이어져 오면서 백인으로 되고 흑인으로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머루콩이라는 것을 받았을 텐데 이 머루콩이 나는 이 머루콩이 파랑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파랑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파란 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씨앗을 받고 계속 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강원도에서 심으면 노란 것이 더 많이 나왔고 곡성에서 심으면 이 씨눈이 더 붉게 되고 왜? 기후와 내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에서 출발한 생명, 한 알의 씨앗에서 출발한 생명은 수백 년, 불과 몇 년,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 가면은 엄청난 다른 종류들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적응하려고 했던 거지요.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도 우리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을 계속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종 씨앗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은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매운맛 좋아해. 나는 단맛 좋아해. 아니야 나는 신맛 좋아해. 아니야 나는 조금 일찍 수확할래. 나는 조금 늦게 수확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씨앗들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변이에서 또 선발하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워내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 또한 바로 토종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토종 씨앗은 일단은 오랫동안 이 기후와 지역에서 그 다음에 농가에서 적응된 씨앗이기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변이가 없는 씨앗들입니다. 물론 계량종은 모든 것은 다 수확량 때문에 계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량종보다 씨앗이 작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많이 먹을래? 적게 먹을래? 자, 100개를 먹을래? 70개를 먹을래?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150개를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1000개를 먹었습니다. 그죠? 자기 몸에 따라 먹는 겁니다. 왜 똑같이 다 1000개를 먹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토종 씨앗은 70개를 먹는 겁니다. 100개 대신 70개를 먹는 겁니다. 단, 이 씨앗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씨앗이다. 간단하게 돈이 들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종자를 여기에서 선발해낼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맛도 선발해낼 수가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가 굉장히 지금 호박 씨 심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온도차가 엄청 큽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5월 초까지 눈이 내렸었어요. 이 늦게까지 눈이 내리고 추워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블라킹 현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춥거나 엄청나게 더워야 되는데 실제 올겨울은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뭔가 내가 해왔던 기후와는 약간의 다른 기후들이 점차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바깥에 있을 때 적응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그 모진 바람을 겪어야 적응하는 겁니다. 겪지 않고서는 적응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봤자 내가 나가서 추위에 그 살 애는 것을 경험해봐야 어떤 두꺼운 옷을 입을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토종 씨앗은 기후 변화에도 적응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건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토종 씨앗에는 아무 토를 타지 않습니다. 이 얘기. 토종 씨앗이 훨씬 몸에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량된 씨앗은 어느 맛 성분을 한쪽으로 획일화시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운맛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매운맛을 빼고 단맛만 합니다. 그죠? 고구마 엄청나게 단맛만 호박 고구마 해서 단맛으로 계속 나갑니다. 참외, 수박 계속 끊임없이 단맛으로만 갑니다. 단 거 외에는 쓴 것도 안 먹고 신 것도 안 먹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몸은 5가지의 맛을 먹어야만 오장육부가 튼튼합니다. 단맛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만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다른 저항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균형이듯이 생각의 균형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아니잖아요. 과자를 먹어도 엄청나게 달죠. 따라서 이 개량된 씨앗 같은 경우는 물론 마침 자기한테 잘 맞는 거면 좋겠지만 단맛만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덜 달아도 달지 않다고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고추는 5가지 맛이 다 있습니다. 신맛, 짠맛, 떡다른 맛, 매운맛, 단맛. 빨가면은 단맛이 더 강화되지요. 그러면서 매운맛이 나오고 매운맛이 또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토종고추를 5종을 하는데 그 5종은 다 달라요. 고추지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단맛이 처음부터 나오는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초기에만 있고 이거 갈수록 매운맛이 사라지는 것. 어떤 거는 끝으로 갈수록 매운맛이 커가는 것. 어떤 것은 아예 매운맛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신맛도 강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농부가 아까 어떤 할머니는 나는 신맛과 이 맛들이 너무 좋아서 했어. 그래서 신맛이 더 강한 품종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5가지 맛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에 따라 다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계절이 요구되는 맛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했을 때 역시 토종 씨앗입니다. 물론 토종 씨앗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개량된 것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개량은 농부들 손에서도 가능합니다. 선발하고 나에게 맞는 것들. 씨앗을 다루는 자가 되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다룹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아까 그 얘기도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해요? 팔 묵해 먹어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호박. 나는 그때 전쟁이었는데 총상을 입었는데 호박을 잘 으깨가지고 총상 그 자국에 넣어서 나았다.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금 당장 배탈이 났죠. 여러분들 배탈약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 빨리 맵쌀죽을 빨리 끓여서 먹으면은 설사가 낫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몸이 뿌듯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감맥조회탕이라고 하죠. 밀가루 볶아가지고 먹으면은 역시 몸이 편안해집니다. 속이 편해야 됩니다. 속이 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가 편하고 내장이 편안해져서 똥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이 편해야 행복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 먹어왔던 토종씨앗의 약성입니다. 약성. 근데 여러분들은 그 토종씨앗을 음식으로 해 먹지 않고 약은 어디 가서 사 먹어요?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을 내맡기고 오는 거지요. 토종씨앗에 대한 회복은, 약은 우리 손으로, 내가 먹는 음식을 우리 손으로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토종씨앗의 의미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우리가 씨앗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약으로서, 에너지로서, 그 다음에 생명의 지속성으로서 이 지구를 지키는 이 생명이 이어지는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종씨앗의 가치는 보존돼야만 되죠. 어디에서 보존돼야 돼요? 유전자원센터? 시드볼트? 평택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보존돼야 됩니다. 그게 보존만 전시만 하면 되나요? 박물관에 무슨 박제된 건가요? 먹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씨앗은 씨앗을 먹어야 됩니다. 씨앗을 먹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종씨앗은 바로 우리의 에너지, 삶의 근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씨앗을 먹고 씨앗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씨앗을 먹고 엠번방 같은 거 하는 거. 씨앗을 먹고 성폭행이나 성폭력, 성희롱, 씨앗을 먹고 애매한 일을 하는 정치꾼들 많죠. 그것은 씨앗의 삶이 아닙니다. 무슨 씨앗의 삶이에요, 그거는? 무슨 씨앗이에요? 악한 씨앗. 사라져야 될 씨앗. 그죠? 물론, 우리 씨앗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씨앗의 삶들,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엄마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움직임은 우리 이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밥상에서 엄마가 쩝쩝거리고 먹으면 그 자식도 쩝쩝거리고 먹습니다. 아시죠? 50대가 되면 압니다. 이 엄마는 맨날 화만 내, 막 짜증내. 그러면 이 아이도 시집 장가 가서 짜증만 냅니다. 씨앗은 씨앗을 보고 자랍니다. 토종씨앗 오늘 나눠드리는 씨앗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토종씨앗 전시관에 가면 토종씨앗 도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곡성 은흥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눔되는 그런 토종씨앗들입니다. 이 토종씨앗 도감이 있는데 이 토종씨앗 도감에는 수많은 토종씨앗들이 있습니다. 강낭콩 종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양 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여줄 수 있으면 저기 있을 텐데 보면은 콩 종류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심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대중서로 이렇게 씨앗 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웬간하시면 이 씨앗 도감을 좀 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못 사시면은 토종시드링 카페에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을 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씨앗에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고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추는 칠성초부터 수비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재배되는 게 수비초입니다. 저기 칠성초입니다. 칠성초는 태양초로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맛이 단맛과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졌습니다. 근데 사실 다 비슷합니다. 칠성초는 좀 중만생종이긴 하죠. 그리고 안진뱅이초는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 커요. 칠성초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역시 단맛이 강한, 물론 매운맛도 있습니다. 울릉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패황양각초라는 거는 우리나라 재래종이 아니라 중국 재래종입니다. 중국 재래,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추는요 다 옆으로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옆으로 퍼져 있었던 것을 점차로 배량시켜서 지지대를 꽂게 했습니다. 근데 금패황양각초는 정말 조선시대 때 고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고추는 맵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우면은 그거는 교잡이 됐습니다. 교잡이 된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 농부들이 아이들과 샐러드해서 먹기도 좋고요. 맵지 않은 고추를 찾으면 좋고요. 고춧가루를 내기에는 과피가 굉장히 두꺼워서 말리기도 좀 태양초로 말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이 그렇게 또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대화초도 칠성초 못지않게 큰 크기입니다. 수비초는 워낙 유명합니다. 영양 수비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이번에는 울릉초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울릉초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6가지를 다 가져가시면 다 짬뽕이 됩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것들 모양도 울퉁불퉁, 그러면 그 짬뽕된 씨앗을 계속하면 중간에 퇴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종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토마토는 무슨 색? 빨간색. 근데 오늘 나가는 토마토는 무슨 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아주 이렇게 큰 노란색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했던 재래종인데 지금은 굉장히 토마토가 개량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웬간하면은 수입종자입니다. 네, 이 진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노란 토마토,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엄청 큰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농업인으로서 내가 토마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진한 토마토 받아가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한 토마토는 노란 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과 노란 거? 네, 비슷해요. 네, 주황색. 그 다음에 둥근 호박. 호박은 한 종만 심어야 됩니다. 둥근 호박, 긴 호박, 맷돌 호박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둥근 호박 가져갔는데 납작한 게 나왔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교잡이 된 겁니다. 최대한 순계를 유지했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둥근 호박이 납작 호박 나왔다 그러면은 납작한 거를 따로 분리해서 씨를 받으세요. 둥근 호박에서 납작 호박 나왔다 사진 찍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납작 호박만 계속 받으면은 납작 호박만 나와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선발해 나가시면 됩니다. 둥근 호박. 자, 늙은 호박이죠. 호박이든 오이든 늙은 것을 먹어야 지혜롭습니다. 늙은 것을 존중해야 이 세상은 순환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할머니들로부터 모든 씨앗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곡성 짧은 오이. 자, 조선오이입니다. 다 노가오이인데 이거는 제가 젊은 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것만 선발을 해요. 그래서 젊은 날이 뭐냐면 청오이로 있는 것만 더 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짧게, 그러니까 젊은 날이 더 많은 그걸 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곡성 짧은 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기가 상당히 많은 오이 중에 하나입니다. 늙었을 때는 오양상치라고 해서 김치도 담가 먹고 볶아도 먹고 주물러서도 먹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건 토종씨앗 도감이나 토종농사는 이렇게라는 책에 요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담배 상추는 전라도나 남도 지방에서 많이 먹는 상추입니다. 담배 잎처럼 생겼다 해서 담배 상추입니다. 아삭하니 싼맛 좋고 많이 나올 때는 김치로도 괜찮습니다. 먹골 참외는
여러분들이 사과참외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토종 활동만 14년을 했는데 14년 동안 사과참외만 해왔어요. 막 보급을 했더니 사과참외만 해. 요즘에 신세계도 사과참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과참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골참외라고 해가지고 단맛이 아주 좋고 그 주황색의 또 참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맛의 토종 참외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맛인데 조금만 더 있다 딸래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왔을 때는 쥐새끼가 파먹어 있어요. 그래서 단맛이 날 때 자 맡아서 언제 따요? 자 항상 모든 것들은 자연이 알려줍니다. 토마토도 딸 때가 되면 손으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외도 딸 때가 되면은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딸 때가 한번 눌러봐가지고 딱 했을 때 빠르게 수확해 오십시오. 안 그러면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쥐가 드나들지 않는 곳에서 하셔야 좀 드실 수가 있고요. 토종참외의 특징은 과피가 얇기 때문에 4-5일 이상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4-5일 이상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해서 하루 이틀 숙성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럴 때 참외는 먹고 그러고 나서 퇴 하면 씨앗이 나오죠? 그게 씨앗입니다. 퇴. 수박도 먹고 퇴 하면 씨앗입니다. 자, 오이는 어떻게 해요? 퇴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이는 아주 늙은 상태에서 오이를 따서 그리고 정말 씨앗으로 하는 거는 문드러지도록 놔둬야 됩니다. 문드러지도록 놔두면은 거기에 많이 그 광택이 나는 것들이 다 씨앗에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씨앗이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채로 걸러가지고 그 다음 씨앗을 하시면 됩니다. 대파. 자, 왜 대파를 매일 심어요? 토종 대파 한번 심어놓으면 그냥 주구장창 아이들까지 계속 먹을 수가 있는데 안 심어도 됩니다. 그냥 씨가 떨어져서도 나와요. 그리고 조선 대파는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조선 대파는 바로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약의 대파입니다. 총백이라고 하지요.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파죠, 파뿌리. 파뿌리 끓여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조선대파 모종 내기도 어려울 텐데 조선대파 모종 꼭 받아가십시오. 쥐이빨 옥수수나 연길 옥수수 이런 것들 이빨 옥수수라면 쥐이빨처럼 생겨서 쥐이빨입니다. 근데 이거는 팝콘용입니다. 우리 팝콘용 옥수수는 그거를 수확해서 바짝 말려야 잘 털어집니다. 바짝 말린 다음에 아이들 보러 털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줌 프라이팬에 탁 놓으세요. 그리고 가스불을 켜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나면 톡톡톡톡 튀깁니다. 3분의 2 정도 튀겼을 때 빨리 끄세요. 그래야 완전히 다 튀겨져요. 다 튀겨질 때까지 하면 다 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없이도 팝콘을 즉석에서 그때그때 해 먹을 수 있는 게 쥐이빨 옥수수입니다. 어린아이 있는 집은 또 이것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당근은 무슨 색? 그런데 오늘 나눠주는 씨앗은 하얀색입니다. 옛날의 종자는 하얀색과 노란색, 빨간색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개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흰당근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흰당근 씨앗도 한번 쫙 뿌려놓으면 이 흰당근은 잎도 먹습니다. 삶아서 데쳐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잎도 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씨앗이 저절로 맺혀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흰당근 같은 경우는 굳이 씨앗을 갖지 않아도 그 다음에 계속 나서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팥들, 아까 제가 씨앗을 먹고 사는 것들은 모든 건 곡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평상시에 많이도 붓고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팥, 녹두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팥들은 빨간 팥만 알고 계시지만은 청팥, 흰팥, 취나리팥, 검정팥, 먹팥, 비단팥, 금비팥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다양성을 잃어버려서 있는데 토종 씨앗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역시 또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밀 그러죠? 근데 옛날 밀은 참밀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재래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도 참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리. 자, 보리를 안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한반도의 사람들은 보리를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보리는 우리의 기본 식량이기도 합니다. 쌀보리, 겉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쌀보리, 겉보리 다 되죠? 예, 평택은 쌀보리가 옛날에는 저 밑에서만 됐는데 지금은 쌀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참깨 역시 뭐 참깨는 토종처럼 들깨 참깨 그러면 토종처럼 그 맛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100% 200% 토종만이 그 맛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참깨와 들깨입니다. 메주콩 마찬가지입니다. 메주콩은요 토종과 아닌 거는 그냥 센 거를 먹어보면 압니다. 찰기와 단맛이 다릅니다. 소화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된장을 하신 분들은 토종 된장, 토종 콩 된장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간장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이어온 우리나라 원산지이면서 간장 맛에 따라가는 이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주 메주콩만 나왔는데 사실은 콩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불행하게도 오후에 오셔가지고 부엉다리 콩 맛을 못 봤는데 그런 아주 수많은 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무 뿌릴 때 안 됩니다. 산서무는 우리나라 재래종 무입니다. 여러분들 무는 둥근 무를 생각하시죠? 옛날 무는 역삼각형의 잔뿌리가 많은 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 산서무라는 게 있고 배추는 뭐 지금 당장 배추 심을 거 아니지만은 조선 배추와 그 다음에 결부되는 청방 배추가 있습니다. 이 배추는 역시 김장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차조기, 메밀, 홍화, 조선아우. 자, 나는 우리 집은 도대체 위가 다 하나같이 나빠 그러면 반드시 옛날부터 집에 텃밭에 심고 먹는 것이 아욱입니다. 아욱도 그냥 해가지고 나면은 그냥 저절로 씨가 내려요. 그래서 아욱, 조선아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루에는 오이를 말합니다. 조선 오이를 말하고 매수수 요즘에 도시농부들은 뭐 할 기회가 없지만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착복을 안 해요. 매수수. 자, 찰수수를 자꾸 먹어요. 찰수수보다도 바로 매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매옥수수. 조도 매조. 이런 것들이 바로 약식동원의 약으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단수수. 어린이가 있는 데는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단수수. 어린이 오신 분들은 단수수를 꼭 하나씩 콩알과 상관없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다고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단수수 심으면 단수수가 뭐예요? 이 대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는 대를 먹고 나중에는 수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간식으로 달게 사탕수수와 같은 겁니다. 특히나 토종 텃밭, 학교 텃밭 하시는 분들은 옛날 추억으로 단수수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치, 추리, 떡치 이런 건데 같은 동부는 같은처럼 생겼다 해서 동부입니다. 동부라고 불리는 거는 다 꽃두리째 먹는 겁니다. 꽃두리째 다 해서 볶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채취하지 못하면 그냥 씨앗을 해가지고 밥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아까 금비팥, 팥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씨앗을 받으신 그 콩알대로 하는데 오늘 그나마 지금 늦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있게 해서 가져가시는데 대신 씨앗을 어디에다 저장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재배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씨앗 나눔이 있는 거고 또 씨앗 나눔이 또 있을 테니까 씨앗을 갖다가 굳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이 씨앗들이 있으면 또 다른 농부들에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재배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올해 파종하실 것들만 하고 근데 만약에 파종 시기를 놓쳐가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5년, 6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들깨, 녹두, 완두 이런 것들은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오래 파종하지 못하면 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 씨앗 전시관은 돌아보셨나요? 씨앗 전시관 한번 쭉 보시고요. 거기에 책 코너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식 코너에서도 자주감자. 지금 제가 작년에 12가지 재래종 감자를 특성조사를 했고 올해 또 1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칭찬하는 게 자주감자입니다.
자주감자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 자주감자인데 수확량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 심어가지고 얘는 웬간하게 장마 물에 젖어도 자주감자는 됩니다. 그 정도로 야생성이 강합니다. 씨앗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맛도 굉장히 쫄깃하고 옛날에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감자 굉장히 좀 편하게 심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주감자 맛보실 수 있고요. 지게감자는 순천에서 자라는 1950년대에 들어온 그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게감자도 옛날 다 길쭉길쭉했죠? 감자들이. 그리고 맛들이 분보다도 쫄깃쫄깃한 맛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볶아서 해 먹어보면은 지금의 수개감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쪄놓은 상태에서 더 맛이 좋은 오래 두어서 더 맛이 좋은 것들이 옛날 감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자들은 지금 이제 했지만은 내년부터는 감자가 굉장히 많이 또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토종 농산물꾼에서는 사실은 또 오전에 다 됐는데 참기름도 남았고 잡고 콩나물, 균열이콩 이런 콩나물, 그다음에 토종 안진뱅이 밀로 만드는 밀가루. 여러분들 밀 먹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진뱅이, 밀국수, 밀가루 이런 것들 하면 소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국수에서 먹는 것들은 아시죠? 다 GM 제초제 많이 피고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간하시면은 그런 안진뱅이 밀, 이제는 내년부터는 남도 참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씨앗은 하우스에서 나옵니다. 하우스에 쭉 가시면은 거기에서 하고 모종도 거기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물꾼에 가면은 토종쌀로 된 뻥튀기가 있습니다. 토종쌀로 밥도 안 해 먹었는데 웬 뻥튀기야? 밥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뻥튀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맛이라도 보세요. 그래서 논농사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토종별 장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셔가지고 논농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못하면은 내년도부터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씨앗을 먹고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도시농부다 하더라도 곡식류, 작곡류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원예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덜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 원예류 대신에 다 들나물, 산나물 다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씨앗은 그렇게 해서 오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토종 씨앗은 어디서 받느냐? 토종 시드림이라는 다음 카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후원회원이 가입되면은 매년 2번씩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기 모임들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씨앗 나눔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씨앗들은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다량 필요하시면은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농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토종 씨앗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 이 행사는 평택 행사에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토종 씨앗에 좀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첫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평택 아니신 분들도 설문조사표에 토종 씨앗 이런 나눔 모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여기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질문. 제가 오늘 여유 있게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나가시면은 제가 또 저쪽에 가서 또 떨렁떨렁 제가 또 있을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네 하시면 되고요. 토종 씨앗에 관계된 여러 가지는 책으로 봐서 안 되고 봐서 이해가 되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토종 다음 카페 토종 11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은 평택에 계신 분들은 평택 씨앗 모임을 아마 올해 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토종 씨앗 수집했죠? 수집하는 거 보셨죠? 저희들이 매년 돌아다니면서 씨앗 수집하는데 올해는 평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 씨앗 수집하면서 씨앗 모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종 씨앗 보존 운동이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 귀한 토종씨앗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